안녕하세요. 많은 내용을 주셨는데 조금씩 해석해 보겠습니다. 당신께서 말한 내용 중 일부는 혼동스럽습니다. 죄송하지만 정확한 번역 및 이해를 위해 몇 가지 추가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받았던 내용 중에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내성적이고 주변에 눈에 띄지 않게 살고 싶어 합니다. 최근에는 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로 인해 이야기해보고 싶은 사정이 많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남편이 허세를 부려서 여러 문제가 생겼고 그로 인해 관계가 파국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의미론적 해석을 위해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월급을 받을 수 없는 집안에서 자라서 그 위치가 되니까 귀가 죽더라도 되었어요. 이제 차라리 잘 된 것 같아. 자기가 태어나면 밖으로 돌지 말고 사람을 만나면서 돈을 쓰고 건강을 해치는 것도 관덕 관리하는 동안에 취직을 준비하고 애랑도 시간 좀 보내고 그래서 저만 매일 아침 바쁘게 지낼 동안을 내리며 8시 출근에 7시 퇴근까지 입술이 부르트도록 일했어요. 중간에 간호도 해줬지만 남편이 아예 직장을 퇴사하고 나니 그럴 새가 없더라고요. 업무를 더 늘려서 힘들게 일해야 되었어요. 결국 여차저차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평소에 별로 연락도 없고 저희한테 크게 터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도 마음이 쓰셨나 봐요. 정하니까 몸도 고생이고 너도 힘들겠다. 근데 수입이 없어서 어떡하냐. 너희 친정에 정한이 저렇게 돼서 가장 노릇을 못하는 거 그건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마음 좀 내가 알아줬으면 좋으려만. 그러면서 저에게 봉투 하나를 쓱 넣어주시더라고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안 주셔도 돼요. 저는 일하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일단 사양했으나 어머니는 계속 본인이 잠을 못 주신다며 억지로 복들을 밀어놓으셨어요. 얼마 한 달, 바로 한 달 사는 니네한테 충분치 못한 돈이다. 200만 원 좀 안 돼? 그래도 잘 받고 애미가 잘 쓸 거라 믿는다. 그리고 정한이 놈은 들으면 괜히 자존심 상할 수도 있으니까 말하지 말아줘. 내가 더 해주고 사실 저는 여유가 별로 없으신 분이에요. 작은 빌라에서 오래도록 혼자 사셨고 그 집만이 전 재산이든 생활비는 본인이 일을 해서 충당하고 계셨고 빌딩 청소를 하시면서 근근히 또 일을 찾아다니시고 늘 빠듯하게 사셨어요. 그런 어머니가 주신 돈에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고 그 돈을 어떻게 쓰나요? 결국 나눠서 다시 적금을 들었고요. 그렇게 열심히 개미처럼 일하며 2~3개월을 지내다 보니 남편은 배짱이처럼 집에서 굴러다니더라고요. 말로는 취업 준비를 한다지만 남편이 그간 회사 다니며 했던 엄마들을 생각하면요. 맨날 술 마시고 선물해 가며 이어온 영역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능력이 안 되어 보이더군요. 그니까 애지간해서 취업하기 힘들 거란 얘기예요. 제가 밖에서 일하다 보니 현실을 보였고 이렇게 몇 달씩 흘러가며 이 집 가장이 완전히 죄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몇 주간 한참 고민을 하다가 남편한테 나름의 과제를 냈어요. 당신 취업 준비는 계속해. 근데 굳이 무리해서 취업하지 않아도 되고 대신 우리 집에 가서 어른들이 좀 일을 도와줘. 처가 내려가서 무슨 일을 해. 아니, 뭔 맞은 소리야. 나 지금 헬스하면서 몸도 더 회복시켜야 되고 사업 아이템을 찾는 중이었잖아. 나 취업 안에 사업할 거라니까. 사업은 아무나 하는 거야? 당신은 사업가 체질이 아니야. 전에는 무슨 투자만 몇 억 받아야 된다고 큰 소리 치더니 누가 당신한테 그런 돈을 주는데 됐고? 취업 준비나 아니 하고 싶은 거 다 해. 대신 친정 내려가서 어른들 좀 주라니까. 나도 그냥 공으로 봐달라는 거? 아니야. 하지만 남편은 본뒤 변화를 싫어하는 성격 탓에. 그리고 처가는 어렵다는 생각이 있어 그러는지 쭈거리더군요. 갑자기 또 어머니 핑계를 대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자기 엄마 말을 그렇게 잘 듣었다고요? 아이, 근데 내가 과에서 일하는 걸 엄마가 과연 반길까 불편할 것 같다고. 할 것이야. 굳이 어머니한테 알려야 될 필요가 있어? 아니, 그게 왜 문제야. 엄마랑 아빠는 당신이 무급으로 불려먹지 않아 돈을 챙겨주실 거라고. 아이,
뭐야? 벌써 장인 장모님이랑 뭔가 얘기라도 한 거야? 봉급을 얼마 줄 것인지. 아직 얘기를 했나 보네. 왜 나한테 묻지도 않고 해당 텍스트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문맥이 혼란스럽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번역을 제공하기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약 번역이 필요한 특정 내용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의미 또는 내용에 관해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버지에 대해 끔찍한 생각을 차곡차곡 파악한 모양이군요. 어떻게 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영업 기술이나 구슬리 된 기술을 우리 아버지에게 사용하려 했는지 궁금해. 이런 걸 쓰면서 당신에게 바로 돈을 마련해서 넘겨줄 생각이라니 지금 정말 심각하군요. 이런 사안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화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 아버지가 주신 돈을 그냥 받아서 월급을 주던 아버지의 돈을 70대의 노인에게 보태주겠다는 것도 욕지야. 남편은 자기만의 변명을 하려 해봤지만 제가 받아들이지 않고 싹둑 잘랐어요. 그리고 그 돈을 빨리 현금화시켜야 해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 혼자 당긴 돈을 쓰고 돈을 벌면서 식사를 챙기고 가족의 연결을 시켜주듯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어요. 그 이후에 당신에게 할 일은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요. 말을 하자니 남편은 안색이 변하고 불안과 짜증이 섞인 표정을 지었어요. 뭐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 좀 화나겠군. 가능한 일은 다 해냈으니까. 이렇게 대책 없이 계속 살아가는 당신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이혼해서 어머니 같은 곳으로 가서 재활 운동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알아서 해. 난 이쪽에서 돈 벌고 아이들을 키우고 할 테니까. 그래. 남편은 계속해서 남자는 무슨 개가 가오가 있는지 한테 어쩌고 저쩌고 하며 화를 내더라고. 그래서 둘의 싸움이 걸렸고 남편은 우리 친정에 가는 것을 갑자기 일주일 동안 못 간다고 하고 연락도 안 하니까 복잡하고 괴로운 상황이었어요. 참을 수 없어서 어머님께 연락드렸고 어머니는 비록 객관적이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래도 아들을 야단치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서 다시 꼬이기 시작하니 어머니는 즉시 아들 편을 드시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속상해도 이해되지만 남자를 그렇게 공주로 만들려고 하면 더 도망가고 더 큰 사고를 낼 거야. 그래도 남편 너무 고집 부리지 말아주길 바라요. 그 고집은 이 사랑의 결과로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거야. 아, 남편이 사온 외제차가 7천만 원 가까이 해서 지금은 수입이 없다는데 그 돈 중에 박을 보태주신 건 알았음. 남편에게는 그게 비상금인지도 몰랐고 어쩌면 그 정도의 비상금이 정의도 가졌을지도 모르겠고 그걸 사용하지 않았다면 가족을 위해 사용한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야단쳐서는 안 돼. 이렇게 이혼에 대해 쉽게 얘기하는 게 애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상상하니 내 말이 논센 줄 모르겠어. 여기서부터 버티기가 힘들어졌어요. 어머니가 편을 들어준 적은 있지만 이번에는 정말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무 당혹스럽고 이래서는 안 돼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느꼈어요.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끊고 찝찝해요. 남편은 여전히 냉정하고 이 통화 내용이 남편에게 전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요. 남편은 잠시 자리를 비워서 자기 수가 없다며 평소보다 뭔가 더 즐거워 보이네요. 그럼 장인이 칠순을 챙기기로 한 것 같아요. 당신은 할 일이 없어. 내가 알아서 하겠으니까. 당신은 뭘 하려고 하는 건데 내가 다가온다고 했잖아요. 식사 같은 것을 함께 할 예정이었어. 근데 맨날 아는 척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으면 늙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머리를 절레절레 저어가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당신은 아직 어른들의 일을 몰라. 게다가 친정이라고 하지만 그쪽 어른들 동네 분위기를 몰라. 저번에 내려가서 그쪽 어르신들한테 얼마나 귀엽게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늙으면 하는 잔치는 다 자식발이에요. 자식들이 어떻게 세팅을 해주고 분위기를 만들냐에 따라 어른들의 어깨도 올라가다 내려간다고 하는데 마치 그냥 지금까지 했던 대로 하면 돼.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여기에 호텔이나 빌려서 아빠와 함께 식사할 건데 그럼 됐어요.
당신은 이번에 서지 말라 했으니까 내가 장인님께 전화하러 갈게요. 당연히 여러분 사시는 동네에서 화려하게 하고 싶지 여기까지 올 필요는 없을 테니까 하도 남편이 큰 소리치고 알아서 할 거라고 자꾸 설레발을 치고 있는데 심지어 이 무렵에 또 내려갔다 하니까 제가 이 사람이 우리 친정에 대해 다시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알았어요, 엄마. 그 사람이 오늘 내려가서 몰라서 아빠 칠순 잔치 준비를 자기가 하겠대. 아, 엄마한테도 미리 하러 가볼 텐데 아니 마을에서 빌려와서 자식들 일이라고 미치겠어. 그렇기는 해도 좀 번잡하고 쑥스러운데 그래도 우리 집에는 내성적인 김서방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어야 하나 싶어. 아빠도 얘기 들었더니 뭔가 유난스럽게 하더라도 좋아하는 것 같다며 뭐 하는 소리야 진짜 들어봐야겠다. 그냥 또 바람듦. 아니 말 따라 남편은 내려가서 여기저기 돌면서 우리 장인님 칠순을 납시고 대차게 떠들더라고. 됐어. 직접 어른들 초대하고 인사를 해야 한다며. 그러면서 우리 친정도 돕고 있다고 하니 저도 그냥 일단 놔둘게. 그런데 전에 어머니가 우리 친정 아빠 칠순이 언제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어서 그래서 연락을 드렸거든요. 전에 어머니 순으로 제주도 여행을 함께 갔던 적이 있어서 아마 무엇인가 사돈에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 전화했더니 어머니 목소리가 차가운 것 같더라고요. 아래서 전에 물어봤었다면서 내가 바깥 사돈께 축하 전화라도 드리기나 하게 전에는 과일을 보내거나 한다고 하시더니 가벼운 인사만 하겠다며 전화가 끊어졌어요. 만 보면 제가 저번에 이혼 언급한 것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상하신 건지 그대로 저희 집에 따로 전화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약간 얄밉게 느꼈어요. 아니 본인 아들이 이쁘고 정립을 지키기 어렵다고 하지만 잘못한 건 바로잡아야죠. 그래서 중간에 나도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내려갔어. 그리고 농장 일을 안 해서 저녁을 먹고 선택도 좀 돌았어요. 근데 여기서 제 토박이 친구 중에서 몇 안 되는데 동료 중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혜소아, 넌 정말 오랜만이야. 막내가 이렇게 컸어. 그동안 톡으로만 보고 있었는데 얼굴을 보니까 너무 좋아. 여기 남편도 알지? 알지. 아직 아저씨 칠순이라고 제잘거린다. 진짜 세월 장난 아니게 빠르다. 나는 여기 있으면서 너희 부모님 간간히 뵙길 하는데 칠순이라니까 새삼스럽다. 그리고 남편은 여기서 또 허세 부리면서 인사하더라. 혜선씨구나. 집사람들로부터 많이 들었어. 그래도 몇 달 전부터 내려와서 일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대해주는지 왜 모르겠지? 우리 아버지와 부모님끼리도 아는 사이니까 그래도. 말씀하신다고요? 희진의 남편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장인어른을 도우러 오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칠순 얘기도 들었어요. 이렇게 반가운 이야기를 나누고 동네 냄새도 맡고 좋았어요. 해마다 내려가긴 했지만 명절 때마다 따로 움직이고 친구랑 길게 얘기는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다시 애들이랑 서울로 올라와서 바쁜 일상을 보냈고 돌아오는 주말에는 친정 마을 회관에서 있을 칠순을 고대하며 다시 내려왔어요. 여기서도 장볼 것들이 많고 어른들끼리 답례품도 일일이 주문하느라 짐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남편도 저희 친정에 하루 일찍 내려갔다가 다시 차를 가져와서 우리를 데리고 온 것이에요. 일것들을 준비하느라 분주했고 아이는 엄마에게 맡겨두고 저 혼자 동네 마트에 갔다 오게 되었어요. 거기서 잔뜩 사들고 온 다음에도 뭔가 필요한 것이 생각났거든요. 그런데 마트 초입에서 앞서 만난 친구와 또 마주치게 되었어요. 혜선아. 또 만나네. 너 시간 되면 모레 밥 먹으러 와. 요리 아빠 칠순 잔치 하잖아. 마침 잘 만났다 너더라고 하고 근데 희진아, 나 너한테 전화했는데 확인 못 받았어. 전화나 핸드폰을 엄마 집에 두고 왔나 보다. 원래 그냥 조용히 다녀가려고 했는데 애를 낳고는 따로 본 지도 오래됐고 해서 칠순 잔치 부르기도 좀 부끄럽다고. 그래도 그냥 밥 어떠니 함께 먹자. 내일 잠깐 시간 되는데 둘이 커피 한 잔이나 마시러 갈까 하고. 아니, 혜진아, 나가 전화하려고 했는데 그건 안 궁금해. 나 그냥 전화한 게 아니고 용건이 있어서 너한테 전화한 거야 라며 얘기했어요.
그때 친구의 표정이 약간 급해 보이고 어두워진 걸 느꼈어요. 아무래도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장볼 것도 다 봤으니 계산하고 얼른 나가자고 하니까 친구는 손에 붙들려 나가는 동안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그 애가 전혀 실속 없는 소리하긴 하지 않았고 저는 이것에 투자하지 않아야 하지만 1,000만 원을 벌겠다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야. 100만 원 정도 내려가자고 하니 그게 너무 어이없어. 이런 말을 하며 싸움이 일어나고 나는 귀를 막고 그 사이를 이탈했어요. 동네에서도 조금씩 우리 아버지의 이 취미를 아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냥 정말 흔하고 보통한 이야기인데 누군가 특별히 주목할 만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이걸로 진실이 드러나면 엄마는 창고 한쪽을 다 채워서 자리가 없어졌다. 그래서 제가 하수연을 막으려고 제안했어요. 그냥 엄마의 감정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거절할지 모두 포함해서 아버지께도 정확히 같이 따져보자고 했어요. 아버지도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지 않은데 말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가장 많이 들인 돈만큼의 감정을 받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20년 동안 모은 물건들에 투자한 돈이 꽤 되지 않았을까 생각했었거든. 그런데 정말 의외로 되었어요. 다행히 본존치기 되었다. 그런데 그럼 진짜 어차피 이상한 도자기가 있었고 그 창고에 진짜로 있단 게 있어? 나는 그 안에 있는 거 다 작가가 있어서 아버지가 상처를 받거나 우울증 걸리면 어떻게 될까 걱정했어.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도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 그냥 정리해서 망신당하지 않고 돈도 버리지 않고 끝낸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그들이 그것을 그냥 버리고 싶어 할지언정 못하게 할 거야? 그래서 이후의 결말을 잘 모르겠어. 비싼 물건을 아버지가 어떻게 자리에 놓았거나 팔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사건을 남편이 알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 왜냐하면 남편은 정말 이번에 퇴사하고 질병에 걸리기 전까지는 생전처자에 관심 없는 사람이어서 근데 여기 포대 자루에 들어있던 공예품들이 너무 이것과 저것을 밀어넣고 모아놓은 건데 이게 우리 남편이 그랬다고 한다. 그 얘기를 나를 이곳까지 데리고 온 친구가 말했어. 그래, 이걸 신랑분이 그때마다 평범하지 않아. 나 진짜 그날 너무 불편해서 일이 손에 안 잡혔어. 틀린 게 있는 건가 나는 진짜 몇 번 잘못 본 친구들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닌가 생각했지. 근데 그냥 그것을 아저씨에게 또 살펴보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황금한 소품들이 있었어. 그런 게 이 창고에 정말 있었어. 나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생각하니 아버지가 보물을 숨겨놓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숨이 막히고 답답해진 것이었어. 뭔가를 본 것을 당신이 처음으로 말하니까 판단은 내가 하면 돼. 어제 아침에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줄 때 네 신랑분이 자주 여기를 오가는 것을 보았어. 그때는 뭐라도 했어? 나는 근데 그때 트럭이 와 있더라고. 누군가와 함께 여기에 자루를 가져와 실었어. 그래서 나는 그 사람에게 전화했지. 언제 오나 했어? 그러니까 상황이 이상했으니까. 친구는 이상한 일이 발생했기에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해서 창고도 드디어 비춰야 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오후에 애들을 학원에 보내고 다시 창고에서 우리 남편과 나의 친구가 마주쳤당. 그래서 그가 인사했더니 너무 당황해서 놀라더라고. 그래서 그가 차의 자루를 열고 뭔가가 튀어나오니까 강제로 빼서 창고 입구에 넣어두고서 사라져버렸어. 그때 나온 것이 이 자루였고 나는 이쪽으로 옮김받아 보니 예쁜 소품들이 있었어. 그 이후로 아저씨랑 그 골동품을 내 남편이 가려오늘. 그 얘기로 여기까지 이야기해도 대략적으로 어떤 물건들이 어떻게 보관되어 살게 될지 결정하는 건 내 몫이야.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아니던지가 중요하지 않아. 너희 집에서 오랫동안 보존하고 함께 살게 된다면 재산이나 비슷한 것이겠지? 내가 말할 게 아니지만 어떻게 결론이 이뤄질 건데 결코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라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몰래 팔아서 돈으로 교환하려고 했나 싶더라고. 이런 내용을 친구에게 들었을 때 정말 얼굴이 붉어져 판단이 내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근데 내 생각으로는 미안해. 나는 내가 신랑 믿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그렇지. 아까 막 화를 내며 우당탕을 쏟고 사라지는 모습을 보니 뭔가 잘못 들킨 것 같은 상황이었어.
여기까지 전해 듣고 잠시 마음을 추스리고 일단 저와 아이를 데려다준 남편이 허리가 아프다며 친정집에 들어가서 자고 있다는 것이 생각났어. 친구랑은 적당히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고 빠르게 집으로 뛰어들어와 차를 타고 나왔어요. 눈으로 한 번 깜빡이고 트렁크를 열어봤는데 좀 전에 친구가 보여준 것과 같은 느낌의 포닫자루가 두어 개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 아빠의 딱딱하고 낯설기도 한 골동품들이 꽉 채워져 있었어요. 이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아빠의 그 골동품들을 눈으로 계속 확인하는 동안 머릿속에는 엄청난 생각들이 떠돌았어. 여기서도 고민하는 건 바보들이 하는 짓이죠. 곧바로 행동하여 친정집으로 들어가 작은 방에서 낡은 남편을 깨웠어요. 엄마는 욕을 내려 하며 다시 친정으로 내려가 일에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인데 딸과 손잡으렵고 힘들게 사랑을 모셨는데 그냥 놔두라는 거였어. 나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남편을 깨우며 건방진 태도로 말했어. 엄마는 한순간 본인이 무엇을 들었는지 깨닫듯이 얼굴을 굳혀 뭐라고. 아빠의 딱딱하고 낯선 골동품을 치도하지 마. 나누어 들어보면 안 돼요? 오빠랑 제 아이 좀 더 사귀자며 화를 내며 한탄에 뱉으며 돌아섰어요. 점점 정신을 차렸는지 아님 좁은 고요한 방으로 향해서 손을 머뭇거리며 바라봤어요. 같이 다니는 제주신 양부일 이태한 가격대, 인지는 익숙했지, 그 말이야. 전혀 아빠에게 알고 있었겠지 날터키나. 장난인 줄 모르고 우스운 일 입자 무슨 말인지 여기에서 벽에 부딪혀 허술하게 뭉툭해지며 떨어졌어요. 전 엄마에게 조용히 양보를 맡겨 남편을 끌고 나가라고 했어. 집단이 반격을 하겠지? 나까지 아시지 말아요. 아 잠깐 좋아 희진아, 나랑 얘기 좀 해볼래? 근데 나는 장애를 가지고 놀려 막대한 금전을 빼앗으려고 한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저는 소리 지르며 그를 쫓아내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무시하는 대신 진짜 이혼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고 있나요? 이런 말은 그 어떤 시어머니도 편드실 수 없을 거려. 너는 왜 그러냐? 왜 나를 이렇게 못살게 만들어? 라며 남자를 비난했고 정한이 사온 차를 왜 빼앗고 난리를 치냐고 했어요. 남자는 그렇게 압박하고 털을 다 뽑으면 숨을 쉬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렇게까지 손을 대겠다고 애써야 할 일을 당연히 죽이지 않았어야 했다고요. 어머니가 이번에는 그냥 다 잊으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빠의 물건에 대해 알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다니요. 누가 모른다고 했나요? 바깥 어른들도 이렇게 산다면 자식들이 얼마나 문제를 일으키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알아요. 아무 일 없이 좋은 날이라고 자신있게 버티기 위해 집에서 사위를 대접 잘했다면 되었을 텐데요. 하지만 어머니, 저는 이번엔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어머니를 만나러 차를 몰고 올라갔어요. 전 평소보다 각오를 담아 이혼을 선언했어요. 어머니는 저를 계속 옹호해 오다가 이번에는 제가 제대로 이혼을 선언한 것은 아들을 그러게 키우지 않았나 내 잘못이라 생각한 것 같다는데요.